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예, 그 벽체 누버강판, 벽체 누버강판 이제 시공 영상을 올린 후에 견적 전화가 이제 한두 개씩 조금씩 이제 들어옵니다. 견적 전화가 계속 이제 벽체 관련 문의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질문 사항들이 뭐 가격, 뭐 견적 이런 것들은 뭐 현장에서 이제 직접 가서 실측을 보고 이제 창문 개수, 프레싱,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프레싱이나 이런 창문 개수에 따라서 창문이 몇 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시공 비용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왜냐면 창문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쫙쫙 판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문들이 개수도 많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창문이 뭐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에서도 견적이 좀 틀려지고, 실제적인 이제 벽체가 이제 장비를 가동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냐, 아니면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견적 비용이 달라지고, 그 환경이나 이제 작업 요건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견적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실측을 한번 가서 확인을 받아야지만 가견적도 솔직히 정확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가야지만 이제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는 이제 문의가, 강판이 지금 제가 현재 색상, 그 용인 현장에서 색상했던 거는 나이트 우드 색상입니다. 나이트 우드 색상인데, 혹시 그 나이트 우드 색상 말고 다른 색상도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뭐 다른 색상도 물론 있죠. 해서 뭐 무슨 색인데, 그 색상이 정확히 어떤 색상인지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음성으로만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거하고 좀 몇 가지를 계속적으로 전화가 이제 벽체 관련 그 누방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 다 통화를 받아보면 다 이제 문의사항이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거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키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들어간 색상은 이렇게 나이트 우드입니다. 실물 색상은 요런 나이트 우드 색상, 실제 그 용인 현장에 썼던 이제 강판이고요. 요거 말고 이제 색상의 첨부토를 보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색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용인 현장에 썼던 거는 지금 여기 쪽에 보시면은 여기 나이트 우드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나이트 우드가 있죠. 나이트 우드 색상이고, 그 위에 누바강판의 색상, 색상표입니다. 색상표는 이런 식으로 뭐 있다 보시면 돼요. 뭐 화이트네, 뭐 그레이 골드, 뭐 지금 현재 나이트 우드, 반대로 내추럴 우드도 있고요, 다크 우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리석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징크블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단색으로 적색, 청색, 오렌지 색상 이런 것도 있고요. 백색 색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이제 뭐 제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샘플을 가져가서 확인도 시켜드리고, 보통 그게 아니라 이제 가견적 견적 문의라면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가 이제 체결이 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 하면 이제 샘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실제 색상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트 우드 색상하고 실물 색상은 이렇게 하고, 거의 이 색상표에 나와 있는 그림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뭐 색상은 그렇고 요거는 뭐 똑같은 그 규격만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제가 거기서도 이제 챙 부분은 소고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벽체는 전체적으로 다 중고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벽체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중고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자기는 뭐 어떤 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보시게 되면은 소골, 중골, 대골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벽체에 사용할 거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중골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좀 그런 지금 영상에 보여주는 그런 괜찮은 이미지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견적은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 실측을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나야 이제 전체적인 견적이 떨어지는 거고, 실제적으로 색상은 방금 보신 것처럼 요런 색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건물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거의 현장의 한국의 90%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새로 시공을 해놨죠. 벽체 지금 이 벽체도 똑같이 다 세로 시공에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용인 현장도 다 세로 시공이죠. 이 세로 시공 자체가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보고, 이 세로 시공으로 했을 때 기본이고 작업도 쉬우면서
기본이고 작업도 쉬우면서 건축주가 내야 되는 그 건축 비용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대부분 세로 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로 시공하는 게 작업도 어느 정도 쉬우면서 노스가 없습니다. 맨 밑에하고 맨 상단 그쪽만 잘라서 절단 부위를 잘라서 이제 커버를 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장 작업이 쉽죠. 근데 이제 요런 거 말고 현재 이제 미국이나 그때 그 용인 현장 사장님도 이제 사진을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뭐 이렇게 가로 시공한 사진들을 보여줬던 거 있는데, 그 영상을 참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세로 시공도 가능하고요, 가로 시공도 가능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것처럼 뭐 대각선 뭐 어떤 각도로든 대각선 무늬도 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보통 세로 시공하고 조금 모양을 낸다 하면 이제 대각선 사선 시공만 많이 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현재 용인 사장님이 한번 보여줬던 그 용인 말고 미국처럼 이 누버강판을 사용해서 가로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로로 시공하면 뭐 시공법이 어렵냐? 특별히 그냥 가로로만 결합해서 시공을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패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벽체가 시공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가로 시공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똑같아요. 이렇게 걸고 위로 이렇게 탁 걸어서 올라가지만 어려운 건 없는데, 단지 어느 부분에서 어렵냐? 코너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세로 시공을 하고 코너가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코너바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죠. 다 기성품으로 해서 위로 쭉쭉.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 시공으로 하되 보통 횡판넬이 그렇죠. 지금 여기도 이제 공장 꾸미지 않은 횡판넬이지만 이거 가로 시공입니다. 보통 공장 같은 경우는 횡판넬로 가로 시공으로 들어가죠. 가로 시공으로 들어가면 가로 시공 자체의 코너 자체가 이렇게 기성품으로 일자로 올라가죠. 이런 시공법으로 하면 이건 역시도 견적 비용이 세로 시공하고 비슷하게 조금 거의 대동소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동소이 한다고 보시면 되지만 세로 시공보다는 약간은 견적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점. 근데 거의 차이는 없다. 근데 뭐에서 많이 들어가느냐, 뭐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냐? 만약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저거를 코너로 이렇게 쓰지 않고 완전히 그 강판 이거 하나하나를 징크 형식처럼 완전히 접습니다. 90도로 접어요. 그러니까 후레싱 접듯이 완전히 90도로 접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쌓아 올립니다. 그럼 90도로 접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제가 90도로 이거 접어 놓은 거예요. 90도로 접게 되면, 후레싱 90도로 접게 되면 요런 형태로 접게 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가. 그러면 요런 형태로 해서 코너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너가 한 장을 쌀 때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코너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쉽게 다른 건축물에서 볼 수 없었던 코너의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 90도로 접는 겁니다. 90도로. 그러니까 이 90도로 접는 거 하나하나 접는 거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벽의 코너 자체가 높이가 굉장히 높다 하면 그거를 한 장서부터 계속 접어가지고 이제 꺾어가지고 올라가는 시공법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견적이 가로 시공인데 코너를 꺾는 걸로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 견적 분위기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기성품으로 되면 그냥 3m 쭉 올라가는데, 저거는 일일이 한 장씩 90도로 꺾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꺾어서 한 장 붙여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시공을 원하시면 그거는 이제 좀 비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사선도 앞뒤판 노스가 많이 나죠. 그건 역시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사를 하실 때 색상표 이런 것도 있고 가로 시공, 뭐 세로 시공, 사선 시공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은 이제 노가다나 이제 품값이죠. 그런 품값은 더 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건축물 자체가 완전히 이제 가로 시공으로 남들은 다 세로 시공하지만 우리만큼은 코너 자체도 뭐 접어서 특별한 집을 만들게, 우리 건물만큼은 이런 건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실제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코너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일일이 쌓아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요. 대신에 이거에 또 단점이 뭐냐? 단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요런 횡판넬은 길게 나가도 저게 어차피 길어도 뭐 8m 이렇게까지는 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 조인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작업 도중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여기는 없을 것 같지만 보통 이제 공장들이나 행판들 보면 중간에 그 이음새에 조인바가 들어갑니다. 조인바.
아무리 길게를 뽑아도 뭐 8m 이상을 뽑는다고 쳐도 어디 부위에는 작업하는 중에 조인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조인바가 중간에 이렇게 기성품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좀 단점이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이런 멋스러운 본인만의 코너 그런 가로 시공은 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이 이렇게 서론 좀 길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요런 강판 색상은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의뢰를 받으면 이런 원하는 색상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세로 패턴으로 해야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제 최대한의 최소 비용으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특별한 금액을 더 주더라도 특별한 건물, 남들하고는 다 세로 시공이면 우리 집만큼은 가로 시공을 해서 특별한 걸 원한다 하시면 코너까지 이렇게 접으시는 그런 공사로 이제 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거는 어디 부위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조인이 양쪽 겹쳐지는 조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위는 실제 미팅을 해서 어디 부위에 들어갈 건지 그런 걸 계산해서 괜찮다, 이런 부위는 괜찮다 하시면 이렇게 가로 패턴의 코너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집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 정보를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